조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가장 많이 수술한 질환은 바로 치핵이었다고 하는데요. 치핵과 치열, 치루를 포함한 항문 질환은 한 해 약 27만여 건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수술한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부분이 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하기 부끄러워서 꼭꼭 숨기게 되는 그런 질환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말 못할 고민, 항문 질환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문 질환의 경우에 의외로 남자들의 경우는 무서워서 또 여자들은 부끄러워서 병원을 찾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무슨 병이든 조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효과도 높고 또 치료 후 경과도 좋은 게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질환이 생겼을 때는 빠른 진단과 함께 치료를 받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습관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다양한 항문 질환의 증상에서부터 그 치료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먼저 치열이란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치열이란 항문 점막이 찢어져 생기는 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대부분 항문부 뒤쪽과 앞쪽 정중부에 많이 생깁니다. 초기에는 단순히 점막만 찢어져 있지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는 궤양이 심해지게 되고 궤양 저부에 내 괄약근이 노출되어 배변 시 심한 통증과 출혈을 야기하는 병입니다. 이러한 치열은 급성치열과 만성치열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급성치열은 찢어진 상처가 깊지 않고 단순히 점막만 찢어진 경우를 말하며 변비를 해결하고 자욕과 약물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보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성치열이 낫지 않거나 재발을 반복하면 상처가 깊어지면서 항문 점막의 궤양, 항문 유두의 비대, 피부 꼬리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를 만성치열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가 되면 배변 시 항문 괄약근의 경련이 일어나고 염증이 반복되어 항문이 좁아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의 심한 문제점은 배변 시 통증과 출혈이 지속되어 변보기가 두려워 변을 참게 되어 변비가 악화되고 악화된 변비에 의해서 치열이 심해지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만성 치열의 경우에는 보존적 요법으로는 치료가 되지 않고 수술적 치료를 하여야 합니다. 네, 치열이란 항문 점막이 찢어지면서 통증과 출혈을 야기하는 그런 질환이라는 설명이신데요. 그럼 이런 치열의 증상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러한 치열이 생기는 원인은 대부분 변비에 의해서 생기는데요. 딱딱하고 물기가 없는 건조한 변을 보다가 항문에 상처를 받아 생깁니다. 그 외 다른 원인으로는 잦은 설사,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결핵, 매독, 백혈병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열의 특징적인 증상은 배변 시 통증과 출혈입니다. 지상선 아래의 항문부는 매우 민감한 피부로 덮여 있기 때문에 이 부위에 치열이 발생하면 배변 시나 배변 직후 항문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생기며 출혈은 선홍색으로 변기에 뚝뚝 떨어지거나 배변 후 화장지에 묻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치열의 진단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치열의 진단은 항문 진찰 및 항문 직장경으로 항문 점막이 찢어져 있는 소견으로 쉽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치열이 오래된 경우는 항문 협착이 생겨 휴식기 항문 압력이 크게 증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항문 내압 검사를 같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럼 이런 치열의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초기의 급성치열인 경우 같은 경우는 보존적 요법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채소나 과일 등의 섬유질이 많은 음식과 하루 약 2리터 정도의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여 변비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배변 습관과 온수 자욕을 하면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며 약물 치료로는 변완화제, 진통소염제, 항문연고, 항문자제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만성치열이 되면 식이요법이나 약물 치료에도 잘 낫지 않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하여야 완치가 됩니다. 수술 방법은 척방 내괄약근 절개술, 치열 절제술, 피부 이식술 등이 있습니다. 수술 전에 항문 내압 검사를 실시하여 항문 압력이 높고 염증과 항문의 섬유화로 인해 항문이 좁아진 경우는
적방 뇌괄약근 절개술을 시행하는데요. 시술 방법에 따라 개방형과 폐쇄형 뇌괄약근 절개술이 있습니다. 반대로 항문 압력이 낮은 경우에는 치열 절제술을 시행하며 자주 재발하는 치열은 피부 이식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치열은 조기에 치료하면 수술하지 않고도 호전될 수 있으므로 치열 증상이 있을 시 빠른 시일 내에 대장항문 전문병을 찾아서 진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항문 질환의 원인과 또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점을 궁금해하고 계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을 볼 때마다 자꾸 아프고 피가 좀 묻어 나오고 하는데요. 평소에는 불편한 게 없어서 그냥 참고 있는데 이걸 계속 놔둬도 될지 좀 걱정이 돼요. 저희 아이가 3살인데요. 자꾸 항문 주위가 가렵다고 끓는데요. 아기들도 어른처럼 항문 소양증이 생길 수 있나요? 네, 첫 번째 시청자 질문은요. 변을 볼 때마다 출혈과 또 통증이 있으신데 이 상태로 계속 방치해도 되는지 궁금해 하셨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문의해 주신 증상으로 봐서는 배변 시 항문이 찢어지는 치열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급성 치열일 경우에는 자욕, 약물 등의 보존적 치료로 호전될 수 있지만 만성 치열이 되면 항문이 좁아지고 지속적인 통증, 출혈이 있어 수술적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치핵, 치루, 염증성 장질환, 대장암 등과 감별 진단이 꼭 필요하므로 걱정만 하시다가 병을 악화시키지 마시고 가까운 대장학문 전문병원에 내원하시어 진료를 받아보신 후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요, 아이들의 경우에도 항문 소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네, 항문이 가려운 증상을 항문 소양증이라고 하는데요. 아기들은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설사를 자주 하거나 기저귀 습진과 같은 항문 피부 질환 등에 의해 항문 소양증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대개 항문 주위를 깨끗하게 잘 관리해주면 호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소화 치루 및 항문 농양 등에서도 2차적으로 항문 소양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증상이 지속되거나 잘 호전되지 않으면 대장항문 전문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네,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원장님, 이 밖에 다른 항문 질환으로 항문 주위 농양이라는 질환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항문 주위에 고름이 고이는 그런 질환이라고 하는데 이 항문 주위 농양이란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항문 주위에는 정상적으로 항문 입구에서 약 1.5에서 2cm 안쪽에 지상선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안에는 4개에서 12개 정도의 항문샘이 있습니다. 이 항문샘의 역할은 배변 시 점액을 분비하여 항문벽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원활한 배변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항문샘의 입구를 통하여 세균이 침범하여 염증을 일으켜 항문 주위에 고름이 고이게 되는 상태를 항문 주위 농양이라고 합니다. 증상은 대개 항문 주위가 벌겋게 부어오르며 앉기가 불편할 정도의 심한 통증과 몸살기와 열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염증이 오래되어 항문 주위의 약한 부위로 확산되어 항문 바깥쪽으로 누관을 형성하게 되면 치루가 됩니다. 즉, 급성으로 항문샘에 염증이 생겨 고름이 고이는 경우를 항문 주위 농양이라 할 수 있고 그 염증이 만성화되어 누관을 형성하는 경우를 치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항문 주위 농양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도 좀 증상이 심하고 통증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미루기가 힘든 질환인 것 같은데요.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네, 보통 환자분들이 오셔서 수술적 치료보다는 약물 치료를 원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항생제나 소염제 등의 약물 치료는 증상을 일시적으로 약간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근본 치료는 되지 않고 결국 병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수술 방법은 염증 부위의 피부를 절개하여 감염된 고름 주머니의 고름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치료하며 농양이 심하지 않고 얕은 경우는 국소 마취로 시행할 수 있으나 농양이 크고 깊은 경우는 척추 마취를 하여야 하므로 입원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앞서 잠깐 치루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치루란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치루는 항문 주위 조직에 염증이 생긴 후 항문 안쪽과 항문 바깥 사이의 터널, 즉 누관이 형성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치루는 대부분 항문 농양이 생긴 후 2차적으로 발생합니다. 치루의 누관은 항문 안쪽의 내공과 항문 주위 피부의 바깥쪽 구멍, 즉 외공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누관을 통하여 내공에서부터 외공으로 고름이나 분비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치루는 누관의 주행에 따라 여러 가지 형으로 나누어집니다. 누관과 항문 괄약근의 관계에 따라 괄약근간형 치루, 괄약근 관통형 치루, 괄약근 상형 치루, 괄약근 외형 치루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중 괄약근간형 치루와 저위 괄약근 관통형 치루는 누관의 주행이 비교적 단순하고 누관이 지상선 하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치루 혹은 저위 치루라고 부르며 수술 후 재발도 거의 하지 않고 합병증 없이 쉽게 치료가 됩니다. 그러나 고위 괄약근 관통형 치루, 괄약근 상형 치루, 괄약근 외형 치루의 경우는 누관의 경로가 복잡하고 지상선 위쪽에 누관이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복잡치루 혹은 고위치루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복잡치루는 치료도 매우 어렵고 재발도 잘 되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대장학문 전문의의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앞서 항문 주위 농양이 만성화될 경우에 치루로 발전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밖에 다른 원인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원인들이 있습니까?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항문 안쪽에는 지상선이라는 항문샘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항문샘은 배변 시에 점액을 분비하여 배변을 원활히 도와주는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심한 설사를 하거나 과로, 과음 등의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 항문샘 속으로 세균이 쉽게 침범합니다. 이러한 침범된 세균에 의해 항문샘에 염증이 생긴 후 농양이 형성되고 이것이 피부 밖으로 배출되어 치루의 누관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 외의 원인으로는 크론병, 결핵, 치열, 외상, 항문암 등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치료의 진단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환자들은 주로 항문이나 항문 주위의 농양 또는 분비물을 이유로 내원합니다. 진찰 시 항문 주위에 외공이 있으며 이곳으로 고름이나 염증 혹은 피 같은 분비물이 배출되는 소견으로 쉽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외공이 없이 그냥 딱딱하게 염증만 만져지는 경우도 있어 직장수지 검사와 항문 직장경 검사를 시행합니다. 직장수지 검사를 하면 항문 안쪽에 오목한 부분, 즉 내공과 이 주위가 딱딱하게 만져지는 경우가 많고 항문 직장경 검사에서 항문 안쪽에 고름과 같은 분비물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360도 회전하는 3D 항문 초음파를 사용하여 치루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으며 복잡 치루의 누관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MRI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네,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적절한 수술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수술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치루는 드물지만 항문암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수술 외에는 완치가 안 되기 때문에 발견하는 즉시 수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적인 치루 수술의 목표는 재발이 없으면서 항문 괄약근 손상을 적게 하여 변실금 같은 항문 기능 장애를 최소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런 치료를 위해서는 치루의 해부학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저위형이냐 고위형이냐 아니면 단순 치료이냐 복잡 치료이냐 등으로 분류한 후 그 종류에 따라 적절한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수술 방법에는 치루절개술, 치루절제술, 세톤법, 전지피판술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치루절개술과 치루절제술은 저유형 치루나 단순 치루의 치료에 흔히 적용되는데
치루절개술은 누관과 관련된 괄약근을 절개하는 방법이며 치루절제술은 누관 전체를 다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고위형이나 복잡치루에는 단순한 치루절개술보다는 괄약근을 보존하는 술식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은데 그 방법에는 세톤법, 전진피판술 등이 있습니다. 세톤법은 누관의 굵은 실이나 배액관을 삽입하여 분비물이 배액관을 통해 나오게 하면서 누관의 섬유화를 조장하여 누관이 저절로 끊어지도록 유도해 치료를 치료하는 방법인데 치료기간이 좀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지만 괄약근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진피판술은 누관과 내공을 제거한 후 내공 부위를 봉합한 뒤 직장점막 피판이나 항문 피부를 이용하여 봉합 부위를 덮어주는 방법인데요. 괄약근 기능이 떨어진 환자의 고위 치료나 여성의 전방 치료에서 유용하게 이용됩니다. 네, 치료의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항문 소양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항문 소양증이란 항문 주위가 가려운 질환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항문 소양증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문 소양증이란 항문 및 항문 주위 피부의 가려움을 호소하는 증상을 말하는 것인데요. 인구의 약 1에서 5% 정도에서 발생할 만큼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환자들의 주 증상은 참을 수 없을 정도의 항문 부위를 긁는 충동이며 특히 설사나 물음변을 보고 난 후에 흔하며 보통 낮보다 밤에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자다가 깰 정도의 강한 가려움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기에는 항문 주위가 가렵기만 하다가 자꾸 긁거나 자극을 주면 피부가 붉어지고 벗겨지며 상처 부위에서 진물이나 피가 나게 되고 더 심해지면 피부가 가죽같이 두꺼워지면서 반들반들해지는 특징적인 항문 소양증의 형태인 태소나 소견을 보이게 됩니다. 항문 소양증은 발생 원인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요. 특별한 원인이 없이 나타나는 특발성 항문 소양증과 어떤 질환의 2차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속발성 항문 소양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속발성 항문 소양증은 치액, 치열, 치루 등의 항문 직장 질환, 습진, 피부염 등의 항문 주위 피부 질환, 기생충, 바이러스 감염 등의 감염성 질환, 당뇨, 황달 등의 전신 질환 등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다른 질환이 원인이 되어서 속발성 항문 소양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신데요. 그렇다면 치료가 생각보다 간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항문 소양증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을 찾아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속발성 항문 소양증을 가진 환자들은 원인이 되는 질환을 치료하면 호전됩니다. 그러나 특발성 항문 소양증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항문 주위에 과도한 자극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누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항문 주위가 가렵다고 긁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변을 본 후 되도록 휴지보다는 물티슈나 낮은 수압의 비데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항문 주위의 습기를 없애주는 것이 좋습니다. 항문 주위를 헤어드라이기로 말리거나 베이비 파우더로 항문을 습하지 않고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속옷은 꽉 끼고 땀의 흡수가 안 되는 것은 피하시고 헐렁한 면류의 네일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자극성 있는 음식과 과도한 음료수의 섭취는 피하여야만 합니다. 장이 예민하신 분은 설사나 묽은 변을 유발하여 소양증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연고나 자약 등을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국소 스테로이드 연고는 초기에는 소양증을 약간 호전시킬 수는 있지만 스테로이드를 남용하면 가려움증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임의로 투약하지 마시고 항문 상태를 진찰받으신 후 적절한 처방을 받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항히스타민제와 진정제 등의 약물요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변실금에 의한 항문 소양증 시 바이오 피드백 치료가 효과가 있습니다. 일곱째,
항문주의 피하 주사요법이 좋은 치료 효과를 보입니다. 일반적인 보존적 방법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 심한 소양증을 가진 환자들에게 항문주위에 메틸렌블루 스테로이드 피하 주사가 최근 좋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다양한 항문 질환으로 치열과 치료 그리고 항문 주위 농양, 항문 소양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항문 및 항문 주위에는 치핵, 치열, 치루 및 항문 농양, 항문 소양증 등과 같이 다양한 여러 질환이 생길 수 있으며 그 질환을 정확히 진단하여 그에 맞게 적절한 치료를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항문에 이상이 있지만 치료에 대한 두려움과 부끄러움 등으로 치료 시기를 놓쳐 병을 악화시키는 경우와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 사사로 주사요법을 받는 등 적절치 못한 치료를 받으시어 고생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치루나 항문 주위 농양은 초기에 치료하면 간단히 완치할 수 있는데 병을 악화시켜 오시는 경우가 많아 치료를 하면서도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문 및 항문 주위가 불편하시다면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장항문 전문병원을 찾아 적절한 치료를 받아서 상쾌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항문 질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확하지 않은 민간요법을 시도하거나 또는 초기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방치하고 치료 시기를 미룬다는 점인데요. 조기에 발견하면 쉽고 비교적 간단하게 치료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수치심이나 또는 잘못된 선택으로 병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내 몸이 우선이고 부끄러움은 그 다음이란 생각 가지시고 당당하게 병원 찾으셔서 건강한 생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